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올해 반이 갔다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죠? 뭐 JB보다는 천천히 가겠죠. 시간의 속도는 나이 곱하기 2배라면서요. 한참 늦게 가요, 저는. 유도신문에 안 걸리네. 딱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또 많이 어리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그럼요. 전 막내 작가니까요. 청목TV님,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 올 손님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벽 6시에 가게 문 열고 앉아서 종배 아웃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어떤 가게를 하시는데 6시부터 문을 열어요? 들어보세요. 덕분에 들락거리지 않고 좀 편히 시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낙숫물 소리가 정겨운 여기는 군산의 어느 사료 가게입니다. 사료 가게. 그렇죠. 농사 짓는 분들 아침 일찍 움직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근데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은데? 비가 엄청 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조용히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시선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낙숫물 소리와 함께 시선 집중을 들으신다고? 이야, 운치 있겠다. 정말. 목소리 좀 더 깔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좀 화나는 뉴스도 조금 편안하게 들리시려나?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네. 0491님은 안녕하세요. JB 시내버스 6654번 기사입니다. 언제나 거짓 없는 정보 신속한 뉴스 감사하며 오늘도 볼륨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승객분들과 함께 애청하며 안전운행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모두들 비 피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안전운전하세요. 네. 네, 6654번을 운행하시는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긴급 전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일이 JB가 시선 집중을 진행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7월 1일. 그렇죠. 네. 8219님이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가게를 접습니다. 왜 이러신데 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갑자기 들어왔네요. 예. 그동안 잘 들었다고 해주셨는데 또 새로운 일을 어디서 하시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8219님한테 어떻게 희망이 되는 말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 7월 1일 시작했다고 하면서 또 가게 접는다는 소식을 바로 이어붙이는 그 저희는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이거를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축하 멘트인 줄 알고 읽으려고 딱 읽었는데 뭔가 저기를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지금 당황했어요. 속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요, 그건 아니죠. 마이크 끄라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8219님한테 일단 희망의 메시지 하나 띄우고 제가 제대로 전할 말씀 전하겠습니다. 빨리 하나 해주세요. 저도 버티잖아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버티시고 버티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되고 힘을 내려면 끼니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지키시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뭔가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8219님 힘내세요. 파이팅. 그리고 제가 쏠게요님. JB 40주년도 기대합니다. 40. 그럼 JB 몇 살이지? 괜찮아요. 저 어릴 때 장수만세라는 프로 있었거든요. TV에. 그거 하면 되겠다. 아니 시선 집중 40주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타이틀만 바꿔가면 되지 뭐가. 네, 아무튼 제가 전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JB가 진행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념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4주년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4주년이니까 심플하게 시선 집중으로 사행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JB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시선 집중으로 사행시를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공짜로 저희가 보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겁니다. 이 이벤트를 왜 하냐? JB의 시선집중 4주년도 챙기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촌철님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라는 마음도 담아서 하는 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4년이 됐네요. 참 시간 빠르다 진짜. 한마디 하세요. 뭐 됐어요. 삐져갖고 얘기 안 할래요. 왜 삐져요? 아까 문 닫았다며.
아니 그거는 또 8119님한테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 속 엄청 좁고 뒤끝 장렬한다고. 이렇게 단합 정신을 깨는 JB, 단합 정신을 살려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4주년 축하하고 3946님이 종배 할아버지 4주년 미리 예? 축하드려요라는 뭐? 이런 꼬마 팬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삐지면 되겠어요? 할아버지니까 더 삐지잖아 지금. 지금 할아버지라니 지금 어디서. 아저씨로 합시다. 네, 아저씨. 알겠습니다. JB 아저씨, 그러면 JB 타임즈 시작할까요? 자,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11개 부처 차관도 교체됐습니다. 특히 체육과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차관급 13명 중 5명은 인수위 시절부터 일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주도하거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를 처리한 이들을 일선 부처로 내려보냅니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어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교체 주 대상이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는 점이고요. 교체된 차관 12명 가운데 5명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촌철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개각 조금 낯선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분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장관보다 차관 교체에 방점을 찍었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분위기를 깨고 기강을 잡기 위해서 용산 출신을 대거 투입했다 이런 건데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일반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분석에 따라서 2차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요 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 복지부동이 그러면 왜 발생하고 있느냐?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 2년 차면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이럴 때 복지부동이 나타난다는 건 특이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특이 현상의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그 답은 현재 진행형인 문재인 정부 때리기 그리고 그 때리기의 수단인 직권남용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판단과 정책 집행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아버리다 보니까 5년 뒤에 후과를 걱정해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총선 여파인데요. 어느 정권이건 임기 중반에 맞이하는 총선에서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거 출마시켜서 국회 내 친위 그룹을 형성하고 이 그룹을 통해서 정권 말, 정권 안정을 관리하고자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비슷하게 이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근데 총선 차출의 주 대상이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급이었거든요. 근데 공직사회 복지부동으로 이들을 관가로 돌렸다면 그럼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누가 차출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이제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선 차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공직사회 분위기가 저렇다면 이른바 용산 정치 필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용산이 만기 칠람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필요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용산을 채우고 있는 비서관들을 비우기는 또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총선에서 어떻게 친위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요 정치적 과제에 대한 구상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대통령 사단의 총선 진군 이건 없는 건가요? 국정 장악만큼 절실한 게 의정 장악인데 이걸 순순히 놓아버린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특히 내년 총선 지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용산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용산이 차차기 총선 공천까지 좌지우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정 장악, 여당 관리는 더더욱 절실하다. 손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하지만 그 전초부대가 꼭 용산 비서관 출신들일 이유는 없다. 요 점을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인력 풀이 있지 않느냐. 여의도 정가에 파닥에 퍼져 있다는 게 뭡니까? 검사 대거 공천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쪽으로 인력 풀을 잡고 있다면 뭐 그 비서관들을 일부 내각으로 돌린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대 아닌 걸로 나올지가 앞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 이 사람들도 엉덩이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한 명 움직였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빼고는. 그러면 이들은 정말로 윤석열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면서 끝까지 장관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언제냐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연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공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염두에 두고 또 한 가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기국회 회기가 아마 12월 9일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기국회까지 장관직을 수행한 다음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연말 연초 전국이 인사청문 전국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몇 달 뒤엔 총선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수렴이 되는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되는 건데 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오린이 인규님이 이동관은 어제 JB 예상이 맞은 겁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나온 인사도 관심이지만 발표 안 된 인사도 관심입니다. 방통위원장 인선 왜 빠졌을까요?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예상한 건 아니고요. 빠질 거라고 예상한 건 아니고 아니 인사검증을 안 했다라고 한 게 이상하니까 그냥 그래서 한마디 던진 건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썰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정말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거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된 뒤 타이밍이 이렇게 될 거면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일정이 고려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홍보수석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려고 국정원에 사이버 여론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공판 기록, 증거 기록, 진술 조서 등을 뒤져봤더니 나온 건데 2010년 4월 19일 홍보수석실은 봉은사 주지 명진의 과거 룸살롱 출입,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및 좌파 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걸로 지금 나온다라는 거고요.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0년 4월 22일 작성한 명진의 부도덕성, 좌편향성 폭로 확산 심리전 전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심리전 부서는 봉은사 외압파동을 야기한 명진 및 김영국의 부도덕성, 이중성,
좌편향성을 폭로 확산. 그래서 불교계 퇴출, 매정 여론 조성에 총력 경주 중이라고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명진 스님 퇴출 작업을 홍보수석실에서 지시를 했고 국정원은 이에 충실히 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홍보수석실이 왜 스님 퇴출에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정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바로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 비판적인 입을 닫아버리는데 홍보수석실이 맨 앞장서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방통위원회의 기능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말귀를 관리하는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의 말귀를 관리하는 수장으로 앉는다? 적합한가? 이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어제 나온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여야 평가, 잠시 후 여야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간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기각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인데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는데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걸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거의 똑같습니다.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 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핵심 피의 사실 줄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범죄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에. 그러면 수사 제대로 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한 게 맞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그 액션, 헐리우드 액션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수사 튼튼히 해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한 게 아니라 워낙 어떤 50억 클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패스트트랙 태워지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영장 청구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정도다.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검찰은 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경북 경산시 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경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본회의 발언 도중에 의회 직원들에게 끌려나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끌려나간 건데 이경원 의원이 2021년 5월에는 제8대 경산시 의원 전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 결의문은 당시 박순득 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결의문을 낭독하니까 이 박순득 시의원이 요번 의장이 됐나 봐요. 박순득 의장이 8대 때 의회 결의문을 왜 언급하느냐. 마이크 꺼라 이렇게 지시했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이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박 의장이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박순득 의장은 5분이 지나서도 발언이 계속돼서 껐고 퇴장 조치했다라는 건데 이 의원은 5분 발언의 시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끌려나갔다. 이렇게 지금 그 반박을 했거든요. 이 점에서 떠올릴 장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자기 발언 시간 끝났는데 발언했다고 끌려나가는 국회의원 보신 적 있습니까? 마이크는 꺼지죠. 마이크는 꺼지지만 끌려나간 거 본 적 있냐고요. 아니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발언 내용 아니냐. 박순득 의장 입장에선 과거 들추기로 간주한 듯한데 그 과거가 도대체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때와 지금이 이 말이 다르다는 거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